오늘 공부할 기업은 금융혁신의 선두주자 로빈후드입니다. 사실 대부분의 한국인이라면 로빈후드를 들어는 봤는데 실제 앱을 다운받아 사용해보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현재 한국에서 서비스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죠. 한국에서는 쉬운 주식 투자로 토스, 쉬운 코인 투자로 업비트가 유명합니다. 로빈후드는 미국에서 주식 거래와 코인 거래, 이 두 서비스를 아주 쉽게 제공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먼저 로빈후드의 역사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로빈후드는 불가리아계 미국인 블라드 테네브와 인도계 미국인 바이주 바트에 의해 설립되었습니다. 블라드는 스탠퍼드 수학과를 졸업하고 UCLA에서 수학과 석사학위를 취득했습니다. 바이주는 스탠퍼드 물리학과를 졸업한 뒤 스탠퍼드 수학과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했습니다. 룸메이트였던 둘은 졸업 후 뉴욕으로 가서 금융회사를 창업했고 헤지펀드에게 자신이 개발한 트레이딩 소프트웨어를 판매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월가의 대형 투자사들은 거의 수수료 없이 주식을 거래하는 반면 대부분의 일반 미국인들은 매 거래마다 수수료를 내야 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 문제를 바꾸기 위해 그들은 캘리포니아로 돌아와 수수료가 없는 주식 플랫폼 로빈후드를 2013년에 설립했습니다. 2018년 로빈후드는 암호화폐 거래 서비스를 시작했고 2021년 나스닥 상장에 성공했습니다. 2025년 6월 30일 유럽에서 토큰 증권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발표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뒤에서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로빈후드의 미션은 모두를 위한 금융 민주화 실현입니다. 현재 회사를 이끌고 있는 CEO는 공동 창립자 중 한 명인 블라드 테네브입니다. 2013년 회사를 설립했을 때부터 2020년까지 다른 공동 창립자인 바이주 바트와 함께 공동 CEO로 활약했지만 2021년부터는 블라드가 단독 CEO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그는 올해 38살밖에 되지 않은 젊은 리더입니다. 로빈후드는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최대한 간단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째, 중개 수수료 없이 주식 거래를 지원합니다. 단순 주식 이외에도 옵션 및 선물 투자가 가능하고 개인 투자자를 위한 은퇴 계좌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매달 일정 금액만큼 자신이 원하는 종목 또는 ETF에 투자해 장기 복리 효과를 누리고 은퇴 후 인출할 수 있습니다. 둘째, 암호화폐 거래도 지원합니다. 평균 거래 수수료가 가장 낮은 플랫폼 중 하나이고 간편하고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를 제공해 초보 투자자도 접근하기가 쉽습니다. 또한 이더리움과 솔라나 스테이킹 서비스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셋째, 신용카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고 올해 가을부터는 코스털 커뮤니티 뱅크와 협력해 은행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 외에도 여러 서비스가 있는데 올해 3월 로빈후드는 액티브 자산 관리 서비스인 로빈후드 스트래티지를 공개했습니다. 최소 투자액은 $50이고 연 0.25%의 관리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전문 투자팀이 실시간으로 시장을 분석하고 포트폴리오를 조정한다고 합니다. 또 2024년에는 데스크탑용 고급 트레이딩 플랫폼인 로빈후드 레전드를 출시했습니다. 기존 로빈후드는 모바일 중심의 초보 투자자 이미지가 강했다면 점점 전문 트레이더도 만족할 수 있는 고급 기능을 도입하며 이미지 탈피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로빈후드의 주요 수입원 중 하나는 로빈후드 골드라고 불리는 월 $5 유료 구독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를 구독하면 로빈후드의 다양한 상품에 대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투자되지 않은 예치금에 대해 4% 이자를 지급받고 은퇴 계좌에 입금한 금액의 3%를 보너스로 매칭받고 로빈후드 골드카드를 사용할 시 3% 캐시백을 제공합니다. 또 2025년 가을에 출시 예정인 프라이빗 뱅킹 서비스도 골드 회원에게만 먼저 제공할 계획입니다. 로빈후드는 자체 예측 시장도 열어 고객들의 앱 사용률을 높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난 미국 대선뿐만 아니라 농구 그리고 하키 등 인기 스포츠 게임이 그 예측 대상입니다. 마지막으로 2025년 하반기 출시 예정인 로빈후드 콜텍스는 AI 기반 투자 분석 도구입니다. 오늘 이 주식 왜 올라? 라고 물어보면 그 해답을 준다거나 사용자가 바라보는 시장 전망에 따라 맞춤형 옵션 전략을 제공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베이비 부머 세대들의 자산은 그 자녀들인 밀레니얼 세대로 넘어올 것입니다. 로빈후드는 이 거대한 부의 이동을 회사의 성장 동력으로 삼고자 합니다. 로빈후드의 고객 연령 중간값은 35세이고 여러 세대 중 이미 밀레니얼 세대 고객들의 자산을 가장 많이 예치하고 있습니다. 부의 이동이 끝나면 로빈후드는
더 많은 자산을 예치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로빈후드의 비전은 누구든지 언제나 어떠한 자산 거래라도 할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를 위한 전략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활발한 트레이더들을 위한 1등 플랫폼 되기. 둘째, 신세대들이 가장 많이 쓰는 디지털 지갑 플랫폼 되기. 셋째, 세계 1등 금융 생태계 구축하기입니다. 2025년 7월 4일 기준 시가총액은 833억 달러, PER은 54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난 1년간 주가는 300% 넘게 올라 현재 94달러 수준입니다. 최근 4년간 실적 추이를 보겠습니다. 2021년 상장 이후 매출은 점점 증가하고 있고 영업이익과 순이익 역시 손실폭을 점점 줄이더니 2024년에는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디지털 플랫폼 기업이라 그런지 매출 총이익률이 무려 80%를 넘습니다. 주요 주주로 누가 있을까요? 약 70% 지분을 기관 투자자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2024년 로빈후드 정기보고서에 의하면 뱅가드가 8.9%, FMR이 5.2%의 클래스 A 보통주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내부자 지분을 보면 임원들이 총 1.9%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CEO인 블라드 테네브는 6,907주, 그리고 공동 창립자인 바이주 바트가 7,863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공동 창립자 치고 너무 적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들은 클래스 A 주식보다 의결권이 10배 많은 클래스 B 주식을 각각 전체의 40%, 60%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클래스 B 주식은 클래스 A 보통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2024년 정기보고서 제출 이후 CEO 블라드 테네브는 두 번의 주식 거래를 진행했습니다. 첫 번째, 6월에는 주식 기반 보상으로 약 410만 주를 받았고 또 클래스 B 주식을 클래스 A 보통주로 전환해 약 200만 주를 취득했습니다. 그중 210만 주를 평균 단가 78.35달러에 매도했습니다. 두 번째, 7월에는 클래스 B 주식을 클래스 A 보통주로 전환해 약 75만 주를 취득했고 그것을 평균 단가 93.27달러에 전량 매도했습니다. 현재 공식적으로 클래스 A 보통주는 6,907주, 클래스 B 주식은 약 4,736만 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제 로빈후드의 2025년 1분기 실적 발표를 같이 보겠습니다. 먼저 사업 성과입니다. 자금 입금이 완료된 고객 수는 1분기 기준 2,580만 명으로 5분기 연속 증가 추세입니다. 그중 유료 멤버십인 골드 구독자 수는 1분기 기준 319만 명으로 마찬가지로 5분기 연속 증가 추세입니다. 이로써 전체 고객 8명 중 1명이 유료 회원이 되었습니다. 총 플랫폼 자산 규모는 1분기 기준 2,210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70%, 직전 분기 대비 14% 증가했습니다. 순예치금은 1분기 기준 180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61% 증가했습니다. 추가적으로 은퇴계좌 상품 관련해 1분기 계좌수는 132만 개를 기록해 1년 만에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또 은퇴계좌에 들어가 있는 총 보관 자산은 1분기 기준 144억 달러로 1년 동안 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제 재무 성과를 보겠습니다. 1분기 순매출은 9억 2,7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50% 증가했지만 직전 분기 대비 9% 감소했습니다. 매출이 크게 증가한 것에 반해 영업비용은 전년 동기 대비 15% 증가에 그칩니다. 조정 EBITDA는 4억 7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90% 증가했지만 직전 분기 대비 23% 감소했습니다. 조정 EBITDA 마진은 여전히 51%로 높은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1분기 순이익은 3억 3,6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14% 급증했지만 직전 분기 대비는 63% 감소했습니다. 다만 직전 분기에는 일회성 세금 혜택과 충당금 환입이 무려 4억 2,400만 달러 있었다는 것을 고려하면 그리 나쁜 수치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매출을 세부적으로 분석해 봅시다. 크게 거래 기반 매출과 순이자 매출로 나눌 수 있습니다. 1분기 거래 기반 매출은 전체 매출의 63%를 차지했습니다. 여기에는 주식 거래 수익, 옵션 거래 수익, 그리고 암호화폐 거래 수익이 있습니다. 주를 차지하는 것은 옵션 거래 수익과 암호화폐 거래 수익으로 각각 전년 동기 대비 56%, 100% 증가했습니다. 1분기 순이자 매출은 전체 매출의 31%를 차지했습니다. 자기 자본 운영이자, 마진 대출이자, 유가증권 및 예치금이자, 현금 수입, 증권 대여이자, 그리고 신용카드 이자 수익 등이 있습니다. 이 중 주된 수입원은 마진 대출 이자로 직전 분기 대비 18% 증가했습니다.
1분기 총 자산은 275억 달러로 직전 분기 대비 5% 증가했습니다. 총 부채는 195억 달러로 직전 분기 대비 7% 증가했습니다. 이는 보유한 증권을 외부에 많이 대여한 것이 주된 원인입니다. 자본은 총 79억 달러로 직전 분기와 거의 비슷합니다. 부채 비율은 246%로 직전 분기보다 20% 상승했습니다. 좀 수치가 높네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경쟁 금융사인 찰스 슈왑은 890%, 피델리티는 1017%입니다. 이는 고객의 예치금 및 거래 증거금이 자산으로 잡히는 동시에 부채로도 잡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즉 회사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 부채 비율이 높은 게 아니라 금융업이라는 업의 특성에서 오는 수치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1분기 현금 흐름표를 보겠습니다. 순이익과 증권 대여 수익이 증가한 덕에 영업활동에서 6억 4,200만 달러가 순유입되었습니다. 투자활동에서는 신용카드 미수채권을 많이 회수한 덕에 900만 달러가 순유입되었습니다. 재무활동에서는 대규모 자사주 매입 덕에 4억 1,700만 달러가 순유출되었습니다. 이걸 종합하면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2억 3,500만 달러 순유입되어 분기말 기준 89억 3천만 달러를 보유 중입니다. 로빈후드는 적극적인 자사주 매입을 통해 주주 환원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실제로 1분기에만 3.2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 700만 주를 매입했습니다. 작년 3분기부터 개시된 자사주 매입 프로그램은 원래 10억 달러 규모였지만 올해 4월 이사회가 추가 5억 달러 매입을 승인해 총 규모는 15억 달러가 되었습니다. 4월 말 기준 확장된 한도 대비 약 43%가 집행되었고 나머지 57%는 앞으로 2년간 매입할 예정입니다. 한편 로빈후드는 현재 배당은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경영진과 애널리스트들 간의 주요 Q&A를 같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로빈후드는 언제 기업을 위한 401k 연금 플랜을 제공할까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401k 연금 제도란 미국 직장인이 자신의 급여 일부를 매월 자동 적립하면 회사가 일정 비율을 추가로 적립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주식, 채권, 펀드 등 투자 상품은 개인이 선택할 수 있고 2025년 1분기 기준 401k 계좌에는 무려 8.7조 달러가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의 장기적 목표는 10년 안에 세계 1위 금융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소매 고객 중심이었지만 앞으로는 B2B 서비스를 확장할 예정입니다. 그중 401k 퇴직연금 플랜은 물론 유망한 분야입니다. 그러나 로빈후드는 최근 트레이드 PMR을 인수하며 RIA, 즉 등록된 투자 자문사 시장에 본격 진입 중입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RIA 서비스에 집중하되 장기적으로는 401k 도입도 매우 중요한 과제로 보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2024년 미국 RIA 업계의 총 운용 자산은 무려 144조 달러라고 합니다. 두 번째, 로빈후드 골드의 성장 속도가 예상보다 빠른데 앞으로 이 성장이 얼마나 더 커질 수 있을까요? 이번 분기에만 골드 회원수가 무려 55만 명 이상 증가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로빈후드 골드가 단순한 금융 서비스에 그치지 않고 코스트코 멤버십이나 아마존 프라임 같은 최고의 멤버십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현재 골드 가입자를 위한 신용카드가 출시되었고 곧 은행 서비스도 골드 가입자를 위한 독점 서비스로 제공될 예정입니다. 우리는 로빈후드 골드의 로드맵이 매우 탄탄하다고 확신합니다. 세 번째, 암호화폐 사업과 관련해 고객들로부터 어떤 이야기를 듣고 있나요? 이번 분기 암호화폐 관련 수익은 2억 6천만 달러였고 최근 몇 년 중 두 번째로 높은 분기 실적이었습니다. 지난 분기는 수익이 더 좋았지만 이는 시장 전체가 고점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중점적으로 보는 것은 시장 점유율입니다. 전체 시장의 거래량이 줄더라도 로빈후드의 점유율이 오르고 있다면 우리는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제 암호화폐 외의 사업 영역으로도 확장하고 있어 점점 암호화폐 거래량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있습니다. 네 번째, 3월 출시 후 로빈후드 스트래티지의 사용자 수 및 초기 반응을 공유해주세요. 이미 4만 명 이상의 고객이 참여하고 있으며 운용 자산 규모는 1억 달러 이상에 달합니다. 다섯 번째, 로빈후드 콜택스에 대해 요금을 부과할 예정인가요? 아니면 골드 구독자에게는 무료로 제공되나요? 콜택스의 기능들은 모두 골드 구독자를 위한 서비스로 제공될 예정이며 추가 요금을 받을 계획은 현재 없습니다. 여섯 번째, 최근 미국 3대 은행 규제기관 모두가 은행들이 암호화폐 생태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태도를 바꾸고 있습니다. 미국 은행들이 암호화폐 시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될 것이며 또 이것이 미국 내 암호화폐 시장에서의 경쟁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저희는 암호화폐가 단순한 거래 수단을 넘어
금융 서비스 전반을 혁신할 수 있는 기반 기술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장에 가져올 것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들이 어떤 시도를 할지도 매우 기대됩니다. 또 경쟁사들이 많이 진입할수록 암호화폐는 더 주류로 자리 잡게 되고 시장 규모가 커질 것입니다. 일곱 번째, 예측 시장과 관련해 지난 6개월간 약 10억 건의 거래가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그중 스포츠 관련 계약의 비중이 어느 정도인가요? NCAA, PGA 마스터스, NHL, NBA 등 절반 가까이가 스포츠 관련 계약이었습니다. 저희는 이 예측 시장이 엄청난 잠재력을 지닌 새로운 자산군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많은 계약들이 추가될 것입니다. 여덟 번째, 최근 로빈후드가 선보인 신용카드 서비스 덕에 신규 고객이 많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골드 업그레이드 또는 다른 상품으로의 크로스셀로 이어지는지 궁금합니다. 제품 내 크로스셀, 마케팅, 추천 프로그램 등을 통해 새로 유입된 사용자가 자연스럽게 다른 제품을 발견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기본 전략은 경제성이 뛰어난 좋은 상품을 제공하면 전통 금융사가 쓰는 엄청난 고객 유치 비용 없이도 고객을 끌어올 수 있다입니다. 현재까지는 이 전략이 잘 맞아떨어지고 있습니다. 덧붙이자면 로빈후드 골드는 크로스셀 전략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골드 멤버가 되면 일반 고객보다 더 많은 자금을 입금하고 다른 상품을 더 잘 채택하게 됩니다. 아홉 번째, 2분기 순이자 수익에 대한 가이던스를 제공할 수 있을까요? 기준금리 인하와 관련해 그 민감도를 업데이트해 주세요. 저희는 구체적인 순이자 수익 관련 가이던스는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기준금리를 0.25% 인하한다고 가정할 경우 수학적으로 연간 약 5천만 달러의 역풍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1년간 금리가 꽤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의 이자 수익은 빠르게 늘어났습니다. 금리와 트레이딩 간의 자연스러운 해지 관계가 존재하는데 저희는 금리 하락 시 그 반작용으로 트레이딩 수익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열 번째, 24/5 시장에서 야간 거래 시간대에 고객들로부터 얻고 있는 성과에 대해 얘기해 주세요. 또 향후 3에서 5년을 내다볼 때 무엇을 24/5 시장에서의 성공으로 정의할 수 있을까요? 24시간 시장은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매크로 이벤트가 장 마감 이후나 주말에 발생할 때 24시간 시장에서 먼저 반응이 나타납니다. 점점 이런 모습이 표준이 되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5년 뒤에는 어떤 자산이 24시간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것이 예외적인 일이 될 것입니다. 또 해외 진출을 고려할 때 이런 흐름이 더 중요해집니다. 유럽과 아시아에 진출할 시 미국 동부 시간대와의 겹침이 적기 때문에 거래량과 고객 참여 확대에 순풍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결국 장기적인 흐름은 거래 가능한 모든 자산의 24시간 거래, 즉 24/7으로 향하고 있다고 봅니다. 실적 발표를 마치고 2달 뒤 CEO 블라드 테네버는 프랑스 칸에서 열린 To Catch a Token 행사에서 몇 가지 중요한 발표를 합니다. 로빈후드는 미국 주식 및 ETF에 대한 토큰 증권을 유럽연합 투자자를 대상으로 발행합니다. 토큰 증권은 실제 주식이 아닙니다. 그 주가를 추종하는 블록체인 기반 파생 상품입니다. 즉, 이 상품을 구매하는 사람은 실제 주식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격을 추종하는 토큰화 계약을 구매하는 것입니다. 해당 거래 정보는 블록체인상에 기록됩니다. 아직 미국 시장에서는 각종 규제에 의해 이 상품이 승인되지 않았고 규제가 덜한 유럽 시장에서 먼저 출시가 됩니다. 일반 주식과 같이 배당금도 수령이 가능하고 환전 수수료 0.1%를 제외하면 거래 수수료는 없습니다. 데모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왼쪽은 미국 로빈후드의 일반적인 애플 주식창이고 오른쪽은 유럽 로빈후드의 애플 토큰 증권 창입니다. 똑같이 $100, 100유로어치의 애플 주식을 사는 것 같지만 실제로 그 원리를 파고들면 전혀 다릅니다. 주식 거래는 중앙화된 기술을 기반으로 한다면 토큰 증권은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하게 됩니다. 블라드 테네브는 칠판과 분필을 이용해 토큰 증권의 원리와 확장성에 대해 5분간 설명을 하는데 꼭 보여드리고 싶지만 저작권 때문에 대신 링크를 밑에 달겠습니다. 대신 칠판 내용을 모식도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로빈후드가 꿈꾸는 토큰 증권 신세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페이지 1입니다. 사용자가 애플 주식을 구매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이 거래 정보는 로빈후드 백엔드 서버로 전달되고 이것은 다시 미국 증권사 브로커로 전달됩니다. 이 브로커는 전통 주식시장에서 실제 주식을 매수합니다. 이 거래는 토큰 엔진으로 전달되고 실제 주식의 가격과 연동된 토큰이 생성됩니다. 토큰은 로빈후드 서버로 다시 전달이 되고
사용자에게 오게 됩니다. 이 거래는 일주일 중 5일, 즉 평일에 24시간 동안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페이즈 2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로빈후드가 최근에 인수한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스탬프가 등장합니다. 비트스탬프는 페이즈 1에서의 전통 주식시장 역할을 하게 됩니다. 토큰 엔진에서 생성된 토큰 증권은 기존의 비트코인, 이더리움처럼 비트스탬프에 리스팅이 됩니다. 이제 우리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거래소가 닫힌 주말이나 휴일에는 사용자들의 거래 정보를 비트스탬프에 보낼 수 있고, 거래소가 영업하는 평일에는 거래 정보를 전통 주식시장으로 보내 풍부한 유동성을 누릴 수 있습니다. 즉 페이즈 2는 쉬지 않는 거래, 24/7 거래를 가능케 합니다. 몇 달 안에 로빈후드는 이 서비스를 출시할 수 있을 거라 예상합니다. 마지막으로 페이즈 3에서는 사용자가 블록체인과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다양한 토큰 증권을 사용자들의 디지털 지갑에 넣어 디파이 시장을 개화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되면 사용자들은 증권사나 거래소의 개입 없이 자신의 자산을 자기가 직접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제3자 개입 없이도 대출, 수합 등의 금융 서비스가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이 서비스 역시 몇 달 뒤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페이즈 3가 성공적으로 구현되면 이 블록체인 기술을 증권뿐 아니라 다른 자산에도 확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증권이 아니라 미술품, 부동산 거래 등에도 이 기술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한편 로빈후드는 현재 아비트럼 블록체인을 활용하고 있지만 자체 블록체인인 로빈후드 블록체인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레이어 2 블록체인으로 주식, 미술품, 부동산 등을 모두 포함하는 실물자산 또는 RWA 거래를 위해 최적화된 최초의 블록체인입니다. 아직 개발 중이고 여러 규제 기관과의 협력이 중요하지만 로빈후드는 장기적으로 제3자 개입 없이 모든 자산의 거래를 가능케 하고자 합니다. 토큰 증권은 비상장 주식에 대한 접근성 또한 향상시킬 것입니다. 세계를 바꾸는 많은 기업들은 스타트업이고 많은 사람들이 이 기업에 투자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자본이 충분한 비상장 기업들은 상장을 원하지 않고 현재 극소수의 사람만 비상장 주식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만약 비상장 주식에 대한 접근이 가능하다면 우리의 포트폴리오는 앞으로 어떻게 변할까요? 로빈후드는 유럽연합 투자자를 대상으로 오픈AI와 스페이스X 같은 유망한 그리고 인기 있는 비상장 주식에 대한 토큰 증권을 프로모션 차원으로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40분간의 발표였는데 저는 정말 인상 깊게 봤습니다. 제가 미처 설명 못 드린 내용도 많으니 관심 있으신 분은 꼭 풀영상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투자 포인트와 투자 리스크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투자 포인트는 유료 멤버십인 로빈후드 골드의 꾸준한 성장입니다. 올해 1분기 기준 골드 구독자 수는 약 320만 명으로 1년 만에 2배나 증가했습니다. 한 달에 $5 또는 1년에 $50만 내면 미투자 현금에 대한 4% 연이자, 은퇴계좌 3% 추가 적립 등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인기가 매우 좋습니다. 쿠팡 멤버십과 유튜브 프리미엄 멤버십을 생각해 봅시다. 처음에는 저렴한 가격으로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 구독자를 모읍니다. 어느 정도의 규모를 이루면 회사는 그 가격을 인상합니다. 이미 그 서비스에 중독된 구독자들은 쉽게 서비스 해지를 하지 못하고 가격 인상을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로빈후드 골드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월 $5의 구독료를 $7로만 높여도 한 개인은 월 $2만 더 부담하면 되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현금 흐름이 매월 수백만 달러가 더 생기게 됩니다. 두 번째 투자 포인트는 로빈후드 블록체인이 개발되어 토큰화 기술이 상용화되면 RWA 투자 시장이 본격적으로 개화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기존 금융 시스템으로는 구현하기 어려운 비상장 주식, 미술품, 부동산 등의 자산이 토큰 형태로 거래가 가능해지면 새로운 유동성이 창출될 것입니다. 세 번째 투자 포인트는 로빈후드가 지원하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 USDG입니다. 작년에 로빈후드는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 팍소스, 암호화폐 거래소 크라켄 등 여러 기업과 힘을 합쳐 USDG를 출시했습니다. 로빈후드는 은행이 문을 닫는 주말에 USDG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지니어스 액트가 상원을 통과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관심이 아주 높은데 로빈후드의 스테이블 코인 사업도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투자 리스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투자 리스크는 자산 토큰화는 로빈후드만의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 블랙락은 작년에 이미 미국 국채 기반 토큰화 펀드를 출시해 현재 그 규모가 $28억 돌파했습니다. 블랙락뿐만 아니라 플랭클린 템플턴, 온도 파이낸스 등 수많은 기업 및 프로젝트가 이것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투자 리스크는 로빈후드에 대한 반감을 가지는 일부 여론이 있다는 점입니다. 사건은 2021년 게임스탑 주가 폭등대로 돌아갑니다. 이 당시 게임스탑은 숏스퀴즈가 발생해 주가가 폭등을 했는데 로빈후드는 매수 버튼을 비활성화해 개인 투자자의 추가 매수를 막은 적이 있습니다. 그 후 게임스탑의 주가는 7연속 하방 서킷 브레이커를 찍으며 폭락했습니다. 이를 두고 로빈후드의 핵심 고객인 시타델이 게임스탑의 공매도를 친 멜빈 캐피털에 투자를 했고, 로빈후드의 핵심 고객인 시타델이 손해를 보는 상황을 막기 위해 로빈후드로 하여금 매수 버튼을 비활성화하게 한 거 아니냐는 그럴싸한 논란이 생겼습니다. 당시 CEO 테네브는 CNBC와 인터뷰를 했지만 이때 사건의 본질은 해명하지 않고 동문서답만 해 많은 비난을 받았습니다. 개인 투자자를 위해 거래 수수료를 없애고 금융 민주화를 주장하는 로빈후드가 결국은 기관들과 한통속이다 라는 것이죠. 그 후 4년이나 지났지만 여전히 레딧 같은 커뮤니티 사이트를 보면 로빈후드에 대한 악감정을 표출하는 글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투자 리스크는 규제의 불확실성입니다. 로빈후드는 미국의 강한 규제에 막혀 토큰형 증권 서비스를 유럽에서 먼저 출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로빈후드가 증권을 토큰화시켜 거래를 진행하면 기존 증권 거래소의 거래량을 빼앗아 이들의 수익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미 미국 증권산업금융시장협회는 토큰형 증권의 거래 요청에 반대하며 SEC에 강력한 우려를 전달했다고 합니다. 과연 로빈후드가 여러 규제 및 반대 의견을 이겨내고 금융혁신을 이끌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로빈후드에 대한 기업 분석이었습니다.